1967년 이후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외국한 평형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2025년 정부안입니다. 외국한 평형기금 운영 규모를 2024년이죠. 올해는 205조 1201억 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140조 2894억 원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1년 새에 무려 31.6%를 줄인 수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64조 8307억 원을 줄였어요.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줄인 것은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한 평형기금 이러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달러 값이 굉장히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져요. 달러 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원화가 강세라는 이야기잖아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가 시중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환율을 너무 낮게 내려가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외환시장이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외국한 평형기금으로. 그야말로 상황이 나빠지면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환율이 굉장히 폭등합니다. 원화가 달러가 굉장히 강해져요. 이럴 경우도 달러를 사재깁니다. 그래서 달러를 산다든가 달러를 팔다든가 하는 게 외국한 평형기금인데 이 평형기금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64조 8307억 원을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죠. 전체적으로 올린 경우는 있습니다. 올린 경우는 있어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2020년 110억 원에서 110조죠. 110조. 2022년에 86조 5천억까지 줄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높입니다. 왜? 환율이 불안하니까. 136조 2천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엔 205조 1천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0조 2천억 원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을 좀 합니다. 진짜 외환시장이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외환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한 평형기금을 적게 운용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저는 큰 위협으로도 작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이게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2024년 1월 1일에 1293.5원이 4월 16일에는 연중 최고치 1394.5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9월 2일 현재 1338.4원으로 뭐 안정을 찾아간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말입니다.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가는 길이 가시밭길. 왜 가시밭길이냐.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겠다예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겠다. 지금까지 그랬었거든요. 금리를 계속 내리겠다는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그죠? 약달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약달러. 약달러가 되면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1338.4원으로 달러를 살 수 있지만 더 적은 2021년 1월 1일에 1084.7원의 달러를 사는 것처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금리를 몇 번이나 할 거냐. 미국은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9월에 한 번 아니면 11월에 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이렇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요. 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인하 속도는 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더 빨리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은요. 환율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국간 평형기금이 달러를 사주는 거예요.
시중에 달러가 넘치니까 달러를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환율을 적정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적정 환율을 유지 못하면 그러면 시장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물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뭐 설득의 논리는 없지 않아요. 지금 정부는요. 결국은 외국한 평형기금을 운영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이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가 오히려 이걸 줄이자. 실제로 많으니까 이걸 좀 줄이자. 줄여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돌려주자. 다시 말해서 공자기금으로 돌려줘서 이 공자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각종 기금에서 차출해서 모은 기금이니까 이자가 나가지 않느냐. 사실상은 국가 부채다. 이거 덜 쓰게 되면 긴축이 되는 거고 그만큼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이자 이유 없이 낼 필요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에서도요. 약간 또 생각이 달라요. 아마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건 결국은 정부가 갖다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국세 펑크가 올해만 하더라도 30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 갖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외국간 평형기금에서는 갖다 쓰지 않아요. 대신에 외국간 평형기금을 줄이고 공자기금으로 돌려주면 공자기금은 뭐 기금을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남는 자금을 정부가 빌려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빌려 쓰거든요. 공자기금에서. 지금 2019년 보면 34조 2천억 원 빌려다 썼고요. 2020년에도 102조 8천억 원 빌려다 썼습니다. 올해도 말입니다. 올해도 81조 8천억 원을 빌려다 씁니다. 이게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꼼수라고 느껴지면서 조금은 안타깝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외국간 평형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유럽의 금리 인하 달러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된다면 우리 수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과연 외국간 평형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라에 세금이 계속 펑크가 나니까 공자기금을 빌려 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꼼수라기보다는 아마 빌려 쓸 겁니다. 빌려 쓸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꼼수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가 이거를 속내를 이야기 안 하고 세금이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꼼수라고 봤거든요. 아니 갖다 쓸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에 102조 8천억 원에 갖다 썼습니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하지 그냥 이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웃기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것은요. 갑자기 너무 많이 줄였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갑자기 205조 1천억 원에 140조 2천억 원. 그리고 환율이 지금이 안정이 됐느냐. 환율이 안정이 됐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느냐. 게다가 시장의 위협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외국간 평형기금을 이게 많이 줄여놓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위협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꼼꼼히 챙겼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도 한 번쯤은 들어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